안녕하세요. 정사의 공부방입니다. 오늘은 엑셀 시계열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MLE에 대해서 할 건데요. MLE가 정말 중요한 파트예요. 여러분들이 선형위기 분석에 대해서 많이 해보셨을 텐데 MLE에 대해서 해보신 분들은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소하고 그러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알면 정말 중요하고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방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MLE는 이제 likelihood 펑션이 뭔지 알아야 되고 어떤 분포를 써야 될지 알아야 되고 스코어 펑션이 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MLE도 기본적으로 OS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 긋는 거예요. 우리가 Y하고 X가 있다고 했을 때 Y가 종속변수 제로 그리고 설명변수 X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이런 점들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이 점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선을 긋는 거. 이게 바로 MLE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OLS랑 차이가 뭐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Y는 베타에 X 플러스 엡실론 그렇게 해서 요 베타를 찾는 거는 OLS나 MLE나 똑같아요. 요 베타를 찾자는 건데 OLS의 기본적인 테크닉은 뭐냐면요. 1번은 이제 SSE Sum of Squared Error 즉 요거 썸의 입술론 스퀘어를 최소화시키는 거를 베타를 찾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Sum of Absolute Error죠. 그래서 요거 엡실론 스퀘어는 아니지. 스퀘어는 똑같죠. 요걸 작게 만드는 거. 요 두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GLS 설명을 하면서 잠깐 이런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엡실론을 가지고 분산이 다른 이런 어떤 시리즈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정보를 이용해서 베타 1, 베타 2 계속 이거 업데이트 시켜놔가지고 베타 n이 베타 n 플러스 1과 같아질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때 입실론 가지고 이렇게 시리즈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y1, yn까지 있죠. 이게 y에 대한 그런 정보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베타를 곱하고 x1부터 xn까지 있게 되면 요거는 결국 입실론 1부터 입실론 n까지 어떤 요런 걸 만들어내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MLE는 뭐냐면요. 이 입실론 1이 분포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디스트리뷰션, 분포, 요것도 분포, 그래서 요것도 분포. 그래서 요 5창의 조인 디스트리뷰션 요거를 가장 잘 맞추는 베타를 찾자 라는 게 바로 MLE입니다. 뭔가 좀 다르죠. 그렇죠? OLS는 확실히 직관적이에요. 오차 생겨? 야 오차 줄여. 근데 MLE는 야 오차가 생겼어? 오차에 어떤 분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분포를 가장 잘 맞추는 베타를 찾아.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야 오차에 분포가 있으면 그 분포를 가장 잘 맞추는 베타를 찾는 게 이 베타를 찾는 것과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우리가 그러면 요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y를 베타에 x 더하기 입실론을 하게 되고 이 입실론을 만약에 정규 분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y에 어떠한 정보가 있을 것이고 베타에 어떠한 정보가 x에 어떤 정보가 있을 것이고 이 x로서 y를 설명한 다음에 남는 찌끄레기가 바로 엡실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x가 y를 잘 설명했다면 잘 설명했다면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건 잘 설명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어쩌지 못하는 게 정말 어쩌지 못할 정도로 깨끗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베타를 잘 구했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설명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잘 설명 안 된다고 구해진 이 입실론 오차가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이거 어쩌지 못하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면 아 우리가 베타를 잘 구했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지 못하는 거 깨끗하다 이걸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Central Limit Theorem. 저 웬만한 거 n을 늘리면 asymptotically Central Limit Theorem에 정규 분포를 간다는 그 Central Limit Theorem에 쓸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 라이클리드 펑션은 뭐냐? 아까 이 y1부터 이렇게 yn까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해드리면 결국은 요 y1으로부터 입실론 1이 파생이 되고 y2로부터 입실론 2가 입실론 3가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고 입실론 n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분포가 생기는 것이고 분포가 생기는 것이고 분포가 생기는 것이고 결국엔 여기도 분포가 생기게 될 것이에요. 우리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죠. 우리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여기서 정규 분포를 따르면 모수가 몇 개 있죠? 바로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 그리고 다 있고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뮤는 0이에요. 오차항이 상수다라고 하는 거는 요 설명 변수 중에 인터셉트 즉 상수항을 뺀 거예요. 그럼 설명 변수에 상수항을 넣어버리면 오차항의 이 뮤는 자연스럽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이 오차항에 대해서 오차항의 모수에 대해서 특히나 평균적인 모수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그마 스퀘어는 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시그마 1 스퀘어, 시그마 2 스퀘어, 시그마 3 스퀘어, 시그마 n 스퀘어. 이게 바로 동분산성 가정입니다. 그러면 시그마 1 스퀘어가 시그마 2 스퀘어가 시그마 3 스퀘어가 시그마 n 스퀘어가 나오게 될 텐데 이게 같지 않다. 한 게 바로 이분산성 가정입니다. 이게 뭐죠? 바로 GLS.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봤죠. 네. 이게 OLS 방식에서 이분산성을 가정하게 되면 GLS라고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MLE에서 이분산성을 가정해도 그냥 ML이라고 해요. 네, 뭐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이분산성을 고려해서 MLE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럼 요 분포가 나오게 될 텐데 요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조인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요. 조인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조인 디스트리뷰션을 가장 잘 만드는 이 베타를 찾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또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 정규분포 왜 다른 거 쓸 수 없을까? 그쵸? 정규분포 왜 다른 거 쓸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입실론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규분포를 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정규분포를 쓰게 되면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어떤 분포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오케이 정규분포 쓰는 거 오케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가 ML을 쓸 때 가장 큰 파워풀한 특징이 뭐냐면 이 입실론 대신에 Y를 직접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MLE를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입실론 즉 오차를 줄이는 어떤 걸 하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MLE를 통해서 이 설명 변수 Y를 직접 타겟팅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와닿지 않으시면 종속 변수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많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채권자고요. 채무자예요. 채권자 채무자가 하는 건 뭐 일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100만 원 빌려줄게.
하고 이렇게 돈이 흐름이 갑니다. 그쵸? 그럼 1년 안에 뭐 갚으라고 해볼게요. 2기에는 이 사람한테 100만원이 플러스 이자 3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103만원이 이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채권 채무자가 이제 1기에 돈을 주고 2기에 돈을 받고 이렇게 해서 둘 다 돈을 주고 받으면 둘 다 뭐 그럭저럭 행복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언제죠? 바로 이 경우 돈이 안 올 때 이런 경우에 참 그런 경우가 생기죠.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갖고 있던데 그러면 이제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있게 되는데 이 누가 불쌍한가요? 저는 채권자가 더 불쌍한 것 같아요. 야, 이제 1년에 3만원 벌겠다고 100만원을 빌려주는데 이 100만원을 3만원을 고생하고 100만원을 떼이게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게 누가 불쌍한 거예요? 물론 채무자가 사기치려는 사람일 수도 있고 채무자가 좀 형편이 어려서 못 갚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불쌍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돈이 많고 적음에 뭐 불쌍하다 불쌍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피해를 보는 사람 채권자가 확실한 거죠. 어쨌든 그러면 요 채권자가 이제 이 돈을 못 받을 경우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바로 추심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돈 내놔 내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거죠. 바로 추심이라고 하는 거죠. 추심은 보통 2년을 우리가 의미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IMF 사태는 아니지 사실 그 외환위기를 겪었잖아요. 97년대 IMF 우리를 도와준 거고 근데 이 도와줄 때 좀 가혹하게 도와주긴 했죠. 근데 이제 그때 도와줬을 때 채권 채무 관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심 과정에서 이제 뭐 얼마나 그런 나쁜 사건들이 비일비재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추심에 관해서 채무자를 보호한 제도가 굉장히 잘 갖춰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요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2년 동안 하게 되는데 그러면 총 받을 돈이 이제 100만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이자 빼고 원금만 100만원 중에서 내가 얼마를 받았다. 얼마를 회수했다. 이런 개념도 등장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회수율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용 리스크 같은 거 배우신 분들은 이 회수율이 1- 로스 기븐 디폴트라고 보시면 돼요. 부도지 손실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들어가면 이건 내용은 아닌데 EAD 곱하기 PD 곱하기 LGD 이렇게 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부도지 손실을 구하시죠. 그래서 exposure default, 그 probability default 그리고 loss given default 이 세 가지를 구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곱하기를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가면은 이거를 펑션으로 배워요. 왜냐면은 요 PD와 LGD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고 EAD와 LGD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곱셈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독립적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독립이 안 되고 조인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곱할 수 없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하는 연구들도 있어요. 그거는 깊은 얘기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죠. 아직은. 어쨌든 이렇게 회수율을 구할 수 있는데 회수율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겠어요? 0부터 100%까지죠. 그렇죠? 0부터 100이니까 요거를 이제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겠죠.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그러면 서포트가 0부터 1 사이 즉 finite support를 가지는 거죠. 유한한 서포트. 유한한 서포트를 가지면서 어떤 요 회수율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분포가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바로 베타 분포죠. 베타 분포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면서 요 안의 모양들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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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 분포는 이런 다양한 모양들이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수율을 모델링 할 때는 베타 분포를 쓰게 되는데 실증 분석을 해보면 회수율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추심을 했을 때 거의 원금을 다 받거나 아니면 거의 다 떼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연체가 되더라도 다 받는 경우가 있는데 연체가 되기 시작하면 진짜 못 받는 경우들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뭐 50% 받거나 30% 받거나 이런 식으로 매입가에게 일정 부분을 받게 되고 그거를 넘기는 거죠. 돈 받고 파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걸 산 쪽에서 추심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무튼 이럴 때는 이제 정규 분포를 쓰는 게 아니라 바로 베타 분포를 쓰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코어 펑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5차항의 이제 조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5차항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정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x1, x2 그리고 여기서 이제 pdf 값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뮤1, 뮤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원뿔 형태의 분포를 그릴 수 있는데 요 분포의 평균은 뮤1과 뮤2이고 분산은 시그마 1제곱과 시그마 2제곱이고 그리고 요 관계성, 콜레이션 이렇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별량 정규 분포의 경우에는 이 변수를 5개를 우리가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요게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요게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즉 x1에서 바라볼 때의 분포, x2 축에서 바라볼 때의 분포 이렇게 보는 게 바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콜레이션 로우로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하나와 요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하나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표현할 때 콜레이션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상관관계가 콜레이션 하나로 다 표현된다고 가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굉장히 파워풀한데 일반적으로 5차항간에는 콜레이션이 없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바로 곱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곱셈을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게 계속 곱해지니까 값이 너무 많이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컴퓨터다 계산 실수로 뭐 0이 하나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그럼 다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곱셈을 어떻게 좀 잘 처리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ln 로그입니다.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로그를 취하면 곱셈이 덧셈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로그 라이클리 후드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로그가 아니라 자연 로그를 취하는 거죠. 밑이 2인 자연 로그를 취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로그 라이클리드 펑션을 구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서메이션 그 조인 디스트리뷰션의 값 그리고 맥스마이즈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다 지우고 또 자 이렇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는 했어요. 로고를 취해가지고 그래서 ln 어떤 서메이션 pdf의 epsilon i는 1부터 n까지 이 값을 맥스 하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고 여기서 epsilon i는 베타 xy 마이너스 플러스 epsilon i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똑같잖아요. 문제가 푸는 게 미분하는 거죠. first order condition. 그래서 미분해서 요 값을 0으로 만드는 거.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로그라이클리후드의 first order condition, 즉 첫 1개 미분한 것을 바로 우리가 score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score 펑션의 값을 0으로 만드는 베타를 찾는 것이 바로 ML의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뭐 똑같죠. 수학적으로 똑같아요. OLS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건 이론적인 얘기고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개발자라고 해보세요. OLS를 가지고 우리가 베타를 찾았어요. 이 베타를 찾을 때 어떻게 하죠? 미니마이즈죠. 문제 풀잖아요. 그렇죠?
minimization sum of epsilon square. 그렇죠. 그래서 SSE를 가장 작게 만드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최소화 문제를 푸는 테크닉을 다 코드를 짜놨어요. 근데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야 우리 MLE 할 거거든. MLE는 맥스 문제야. 자 풀어.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이분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내가 미니마이저전 테크닉 중에 최소 정말 좋은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짜놨는데 맥스를 하라고? 아 맥스는 또 어떻게 하지? 아 귀찮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이분이 생각을 한 게 아 그러면 이 맥스에다가 문제를 민으로 바꾸면 되겠다. 어떻게? 마이너스 보고 붙이면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ln 서메이션 1부터 n까지 pdf에 epsilon I. 아 이거 잘못했다 이거. ln이 안에 들어가야죠. ln 다 이게 잘못했네. ln이 안에 들어가야죠. 네. 그래서 ln이 안에 들어가는 다시 깨끗하게 써야겠다. ln pdf epsilon I. 여기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그럼 맥시마이저 문제가 바로 미니마이저 문제를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짜놓은 코드를 그대로 갖다 쓸 수 있겠죠.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코드를 보면 마이너스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게 계산하는 데도 좋고 그리고 최소화 문제를 푸는 그런 코드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들 많이 해요.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그 책을 봐도 책에는 원래 로그까지만 붙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책의 설명은 로그라이클리우드로 펑션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떤 책에 보면 로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개념을 가져온 거죠. 굳이 맥스든 민 문제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스코어 펑션을 0으로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굳이 맥스 문제를 민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맥스 문제를 민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좋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에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해도 놀라지 말고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럼 민 문제구나. 마이너스가 없어? 그럼 맥스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요것을 ML에 관해서 다 마쳤는데요. ML이 굉장히 파워풀한 거니까 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